부자 되는 정보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에어 김건진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보시기에 저는 차가운 사람입니까? 따뜻한 사람입니까? 조금 제가 봤을 땐 그냥 저의 아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그냥 도시에 정말 차가운 바람을 쫙 일으키면서 돌아다니는 여자 같습니다. 조금 더 따뜻함을 장착해야겠네요. 그 따뜻함 장착하면서 먼저 헤드라인부터 체크해 보시죠. 미중 무역 합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소폭 올랐습니다. 또다시 역사를 새로 썼네요. MSCI 시승지수 재조정 이벤트가 종료되면서 오히려 향후에 외국인의 단기 투자 심리는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기관 투자가들의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잠시 후에 이 수혜주가 무엇인지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IT 빅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세계 IT 업황이 5G 상용화와 함께 내년부터 대세 상승기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에 1조 8천억 원을 투자해 아세안 지역의 최초로 완성차 공장을 건립한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토종 게임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리니지 2M이 출시됐습니다. 잠시 후에 투자 전략 챙겨보도록 하고요. 덕산 네오룩스는 신규 투자 소식으로, 코스모 신소재는 생산 라인 인수 소식으로 오늘 강세를 기록 중인데요. 지금도 사볼까요? 진단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슈 들어가기 앞서서요. 앞서 헤드라인 중에 하나, 이 MSCI 리밸런싱 완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코멘트요. 네, 우선은 사실은 딱 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좀 천천히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 최대 2조 5천 정도가 물량이 빠져나갔을 거다라고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죠. 실제 어제 전까지 한 1조 6천 정도가 빠져나간 상태였고 어제 한 8,500원. 이렇게 되면 2조 4천억 원이 넘게 나갔구나. 이렇게 되면 대부분 이런 리밸런싱 관련 자금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좀 대형 주식들도 다시 한번 좀 채우기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역발상의 생각도 해볼 수 있는 흐름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로 포지션 잡고 있지만 그렇죠. 지속적으로 들여다볼 만한 이슈임에는 분명합니다. 변동 있으면 다시 한번 체크 도와드리고요. 첫 번째는 윈도우 드레싱 보겠습니다. 윈도우 드레싱이 뭐예요? 자, 윈도우 드레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말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아니면 분기가 마무리되는 이런 시점에 기관 같은 경우에서 종목 수익률을 맞춰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마지막 종목 슉슉슉 쏴주는 모습에서 수익률을 맞추는 이런 효과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월 12월에는 기관이 산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해 돈 보따리를 이 달에 풀었는데요. 2018년에 작년에는 1조 원을 기관이 샀고요. 한 달 동안. 그 전년에는 5조 원을 샀습니다. 과연 올해는 어떨까라는 기대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될까라는 질문이 남아있는데요. 지금 낙폭 과대 많이 떨어졌던 거 담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대일렉트릭, 한세실업, 힐라코리아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배당 많은 기업들도 이 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효성, 기업은행, 롯데케미칼 등등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커버링 성격 같은 경우 많이 빠져있던 거 이제 들어오는 그 물량에 대한 기대감, S-오일, 영원무역, 대우건설 등입니다. 자,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이런 전략도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참고 자료예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런 쪽보다는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주식이 바로 IT 관련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지금 현재 대장은 누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또 살짝만 밑으로 내려가 보면 OLED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또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올해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이쪽 라인 안 될까요?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들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보면 2020년 되면 분명히 이쪽 라인은 될 거야라고 하는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도 하나의 이런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가 있는데 제 생각은 앞으로 2020년 어떻게 보면 주식 한 달만 할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2020년도에도 하셔야 되니까 2020년도에 오히려 더
좋아질 만한 업종 그리고 그쪽으로 돈이 좀 더 많이 쏠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업종 턴어라운드 되는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관 매수 못 믿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절대 뭐 예. 좀 제도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의 예.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그쪽이 조금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수급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갖기보다는 업종 자체가 좋아질 것에 더 주목을 하자라는 그렇죠. 네, 관점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 OLED 그리고 2차 전지 말씀 주셨는데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코스모 신소재 잠시 뒤에 좀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그에 앞서서 이번에는 리니지 2M 들여다보겠습니다. NC소프트인데요. 이 광고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한번 해주시죠. 네? 약간 사투리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억양의 아닙니다. 택진이형, 네, 리니지 택진이형. 2M 네. 언제 나와요? 라는 이 광고가 이제 인기였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사실 이 전부터 사전 예약자가 7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국내 최다 기록을 세웠고요. 출시 전부터 뭐 기대감이 컸었죠. 그렇죠. 네. 사실 리니지 M 이제 원이 워낙 더 인기 있었던 그렇죠. 작품이니까 네네. 그때 주가 수준 보면은 공개되기 전에 한 3개월 동안 올랐다가 출시되고 나서 약간 조정, 한 달 동안 한 5% 조정을 받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흥행 성과가 확인된 이후에요. 주가가 한 20% 이상 올랐다고 분석이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근데 과연 리니지 2M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 오늘 일단 조정이 크게 나오네요. 네, 오늘 지금까지는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다른 이런 게임주들하고 거의 비슷한 이런 흐름입니다. 즉 게임주가 출시 전까지만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결국은 다른 이런 게임주들은 출시되고 나서 그냥 쏘쏘하네 엄청난 인기를 있으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실제로 리니지 M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1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2도 과연 그렇게 될까? 사실은 리니지 M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엄청났다. 와, 야 온라인에서 이제는 헤드폰으로 올 수가 있어 라고 모바일로 올 수 있어. 사실은 저 같은 사람도 제가 리니지를 원래 잘 안 했던 사람인데 리니지는 한번 핸드폰으로 오면 한번 해볼까 하면 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여 정도 했나요? 하다가 그냥 너무 나에게는 안 맞는다라고 하면 접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리니지 2M은 어떻게 보면 조금 골수 팬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움직여 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정말 폭발적인 파괴력, 기존에 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막 이렇게 포함을 하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먼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지금 NC소프트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게임주들이 하던 그런 주가의 흐름대로 출시하기 전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출시한 후로는 조금 주가는 별 재미는 없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뭐 잘 되면 더 올라올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관심은 일단 유보 의견 주셨습니다. 네네. NC소프트 실적에 대한 그리고 흥행 성과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보실까요? 이 기업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신규 투자 소식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규모가 172억 원.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기술 연구동을 신축하기 위해서다라고 사측에서 밝힌 거고 증권가에서 분석하기에는 이 OLED 소재 수요가 내년 하반기부터 후년에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선제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갤럭시 A 시리즈 그리고 중국 업체 판매 호조로 인해서 내년에는 최대 실적 전망도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꽤 탄력적으로 움직이거든요. 평가는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제가 OLED 얘기를 자주 해드리는데요. 예. 거기에 탑픽이 바로 이 덕산 덕산 레오룩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에는 ICD 같은 경우가 상당히 더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내년이 되면 얘가 바로 덕산 레오룩스가 대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패널에 대한 이런 얘기가 조금씩 계속 나올 때마다 덕산 레오룩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바로 중국 쪽 이런 OLED 이런 업체들한테 상당히 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덕산 레오룩스일 것 같다라는 겁니다. 내년에 더 큰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미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주가에 대한 흐름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OLED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곱씹고 해보셔야 되는 이런 종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이 덕산 네오룩스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힌스나 야스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고 네네. 거론도 해주셨던 걸로 기억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주가의 흐름들은 걔들도 괜찮긴 하지만 지금 앞으로의 이런 실적 같은 면에서 같은 경우는 좀 덕산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야- 살까요? 뭐 지금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야스 같은 경우는 좀 중소형 패널 쪽입니다. 그래서 거래들이 조금은 요즘에는 좀 밑으로 좀 처져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덕산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주식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OLED 관심의 투자라는 관점에서 또 대장주 덕산 네오룩스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어서 2차 전지 관련주 이것도 대장이 될 수 있을까요?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모 신소재 보겠습니다.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근데 네, 그렇죠. 요즘 한 바닥에서 나흘째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 딱 이 기간과 맞물려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봐야 될 땐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국내 배터리사의 NCM 양극활 물질 공급을 시작했다라고 발표된 이후에 반등이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배터리, 이 전기차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이 배터리의 양극활 물질이죠. 음극과 양극으로 나눠지는데 그렇죠. 사실 마진은 음극이 더 좋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우선은 뭐 이 양극 음극 다들 괜찮습니다. 이쪽 라인들은 그래도 돈을 버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코스모 신소재뿐만 아니라 예.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이 정말 올해는 힘들었습니다. 유유만 계속해서 나타났다.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던 ESS 화재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타났는데 ESS 화재에 대해서 제가 한두 번 얘기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안정성에 대한 얘기가 조금 부족해서 그동안은 조금 규제가 많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전기차 쪽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규제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즉 안정성이 높다. 그래서 그쪽 라인에서 불이 날 생각은 많이 안 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에 대한 이런 안정성이 나타나고 거기 관련된 주식들은 다시 한번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좋습니다. 전기차 될 거고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뭐 실적으로도 이제는 바닥이 탈출이 되고 목표가가 더 상향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보자라는 말씀이시네요. 뭐 긍정적이다. 근데 물론 전기차의 대표 탑픽은 에코프로 BM을 얘기를 여전히 해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BM. 네. 예. 에코프로 BM이 탑픽이고 이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네, 가격도 그렇죠. 괜찮다라는 관점이시고요. 근데 늘 이 가격이 문제가 될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좋다 미래 네네. 성장성은 아는데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네네. 긴 호흡으로 보자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 단기적으로 당장이야 내일 올라가? 그건 몰라요 저도. 그런데 예. 향후에는 분명히 2020년대에 분명히 한번 올해 5G가 넘버원이었잖아요. 이게 예. 조만간 전기차도 넘버원 시대가 오기 직전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BM 탑픽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웨어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